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ETF는 일단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일반적인 위탁 계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커버드콜 ETF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저는 너무 배당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는 연금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이라는 계좌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분배율이 너무나 높은 그런 커버드콜 ETF는 언젠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는 위탁 계좌에서 분배율이 적당한,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은 저는 7%의 룰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7% 정도의 분배가 나오는 그런 커버드콜 ETF만 연금 계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얘기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한국에도 3배가 있습니다. ETF는 아니고요. ETN. ETN은 노트여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권형 ETN에 한해서 한국에는 3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독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고로 아래로 2배짜리는 코스닥도 없습니다. 코스피 200만 아래로 2배짜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파생 상품에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배팅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의 차이가 3배와 2배의 상품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돈벌이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요만큼 돈으로 이만큼 벌기를 원하지 이만큼 돈으로 요만큼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100만 원 갖고 10배, 20배, 30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또 뭐가 정답이다. 너는 레버리지 3배짜리 매매하니까 너는 비정상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요. 적당하게만 잘 쓴다면 저는 얼마든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독초 중에서도 잘만 쓰면 약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독초가 레버리지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뭐냐면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런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항상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컨텐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나는 현물로 3배짜리를 투자했다면 선물로 3배짜리 투자했을 때보다 그 베이시스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만기가 됐을 때 또 롤오버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3배짜리 상품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비용들이 잡혀 있을 수가 있고 또 3배짜리 ETF는 필연적으로 운용 보수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지는 상당한 비용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냥 3배짜리를 3개만큼 들고 있을 때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길게 끌면 끌수록 그런 비용들이 녹아져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빼간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안 맞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처럼 정말 빅 사이클이고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확실히 그린다면 저는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맞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 증거금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파생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멘탈 관리고요, 증거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루지 못해서 책으로나마 이렇게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멘탈 관리, 증거금 관리 이 2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인, 특히 미국에 있는 코인 시장 가면은요, 다양한 레버리지 배팅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배부터, 저도 코인 안 합니다. 코인 안 하지만 2배부터 50배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50배라는 상품은 내가 10,000원 들고 있다면 50만 원까지 배팅을 허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50만 원어치 샀습니다. 만 원만 들고 있지만 그러면 이 만 원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날아갈까요? 아마 50배니까 한 2% 정도만 어긋나도 2% 정도만 내가 원했던 방향 반대로 나가게 된다면 아마 저의 원금 만 원은 다 날아갈 거거든요. 이게 바로 증거금 관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배율의 코인을 배팅할지 이게 바로 증거금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S&P 500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S&P 500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S&P 500이 국내 주식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S&P 500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제가 퇴직연금인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S&P 500을 거의 한 10억 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PD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중에 한 1억 정도는 좀 손실을 완충하는 S&P 500을 가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스! 너 이미 S&P 500 많이 들고 있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는 그냥 약간 손실이 덜 까지는 S&P 500 ETF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니즈가 있겠죠. 한국에는 그런 니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S&P 500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어마무시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다면 S&P 500 ETF를 좀 파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류의 상품들은 한국에서는 약간 좀 멀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200을 많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형 버퍼 ETF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S&P 500을 기초로 하는 버퍼 ETF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S&P 500을 미국 사람처럼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하락 리스크를 해지해줘. 이런 수요는 아직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때가 돼서 한국에도 이런 상품이 필요할 것 같다. 때가 되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안타깝게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S&P 500 ETF가 좋아요? 아니면 타이거 200처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좋아요? 즉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올해야말로 미국보다 한국이 좀 좋은 해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상반기에 한국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YTD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고 그러면 오르게 된 배경이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지배구조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야말로 S&P 500 ETF를 드디어 코스피 200이 이기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저도 약간 확신이 좀 약합니다.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이 우리의 눈높이에 좀 못 미쳤고 그리고 미국에서 AI 버블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I 테크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선 싸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보면은 돈을 벌고 있어요. 버블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돈을 못 벌 때 돈은 못 버지만 미래 드림을 팔아가지고 뻥튀기가 됐을 때 버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은 AI 테크 주식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AI 테크 주식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국도 좀 달라졌다. 과거에 제가 PD님한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대주주님이시죠? 아니면 우리 그 총수 회장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 절대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배팅도 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뭘 아셔야 되냐면 재력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아셔야 됩니다. 건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5년생 토끼띠인데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80세 정도가 적정 수명이니까 나도 한 80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55세에 은퇴한다면 나 20년만 있으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본인의 재정적인 여건과 본인의 체력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 수명을 보라는 얘기죠. 저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투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채권,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채권, 은행 예금 그런 것들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찌됐건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AI 테크라든지 이런 좀 테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아니면 미국 나스닥 10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연금 계좌에 조금 더 넣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ETF는 일단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일반적인 위탁 계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커버드 콜 ETF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저는 너무 배당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 콜 ETF는 연금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이라는 계좌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분배율이 너무나 높은 그런 커버드 콜 ETF는 언젠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 콜 ETF는 위탁 계좌에서 분배율이 적당한,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은 저는 7%의 룰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7% 정도의 분배가 나오는 그런 커버드 콜 ETF만 연금 계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5년째 금융시장에서 몸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늘 불확실했고요. 변동성은 늘 컸습니다. 한 번도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변동성이 작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즉 태평성대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저는 끊임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챗GPT를 필두로 해서 LLM 모델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요. 돈워리 채널뿐만 아니라 좋은 채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채널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공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가 부족하다면 제 책을 좀 사서 읽으신다면 충분히 공부가 될 거니까, 결국은 불확실성, 변동성은 늘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으뜸, 지름길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읽으시고요, 쓰시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